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의식과 의식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의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했을 때 이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했을 때 이 생각이 난가? 이 육체가 난가?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가 바로 이 의식이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께 좀 이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의식을 좀 지식적인 차원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지식으로 접하는 이 의식과 내가 실체라고 인식하는 의식 간의 이 차이가 아주 많이 큽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경험했고 체험했던, 그리고 체험하고 있는 그 의식이라는 것의 실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도 이 말이라는 걸, 언어라는 걸 통해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식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분명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진심은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의식의 실체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먼저 우리가 지식적인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의식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식하는 주체, 알아차림의 주체,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또 심리학에서 프로이드는 의식, 또 전의식, 무의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또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 이런 차원으로 의식을 구분하기도 했었죠. 또 철학에서도 이 의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용어가 의식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이성, 또 순수 이성, 또 정신, 또 실존,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었고, 또 철학의 한 분야인 현상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이 의식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의식의 어떤 지향성, 이걸 현대에서 우리가 끌어당김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죠. 의식의 판단 중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명상의 개념과 관련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이 바라보는 그 관점, 그리고 어떤 분야에 따라서 의식에 대한 용어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용어와 이 용어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혼동?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된다. 의식이라는 것의 실체를 내가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의식으로 다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식은 무엇이냐? 이러한 모든 지식적인 관점들을 다 포함하면서도 모든 걸 구분짓지 않고 모든 걸 포함하는 그것을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명상 또는 영성의 관점에서의 의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어떤 모든 인식, 그 근원의 인식, 모든 알아차림의 그 근원의 알아차림, 그 근원의 자리가 바로 의식이다. 영의 자리, 근본의 자리, 선악도 없고 있다 없다도 없고 맞다 그르다도 없는 무선악의 세계,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포함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의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싶잖아요. 이것도 역시 하나의 지식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말로서는 전달될 수 없는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걸 말로 전달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비유가 상당히 많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물의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의 속성이나 물의 성질과 의식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물맛이라고 하면 그 물맛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맛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 기준으로 이 맛을 내리기가 아주 어려운 게 바로 이 물맛이죠. 굳이 이 물맛을 표현하자면 있음도 없음도 아닌 없을 무자를 써서 그 없음의 맛이 물맛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물맛도 정의 내리기가 어렵듯이 의식도 비슷합니다. 이 물하는 것을 정확하게 딱 이거야 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한 가지 물의 속성을 갖고 또 의식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컵에 물을 떠놓으면 이 컵에 비추어져서 물이 보일 것이고, 또 바가지에 물을 떠놓으면 이 바가지에 비추어서 물이 보여질 거예요. 또 계곡에 흐르는 물을 보면 물은 또 이런 모습이구나. 하천이나 강에 흐르는 물, 또 바다에 흐르는 물, 그마다 물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구나, 물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또 물이 이 육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기 중에도 물이 있고 또 하늘에도 있습니다. 구름이 있고
또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죠. 예, 비가 되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눈이란 형태로 떨어지기도 하고, 우박이란 형태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 물이 얼음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빙산을 이루기도 하고, 또 빙하가 되기도 하고, 물은 이거다! 라고 그 형태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 근본은 존재하는데, 물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그 형태를 규정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물의 속성이죠. 그 근본의 실체는 있는데, 그 쓰임은 무한하다. 또 물의 그 모습이나 구성을 갖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단순히 화학식으로는 H2O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 H2O라는 분자식, 분자 구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물의 엄청난 근원적인 또 역할이 있죠. 생명을 소생시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물의 역할이죠. 이러한 물의 속성에 비추어서 의식을 한번 바라보면 이 물처럼 실체를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 근본은 존재하는 그게 바로 의식이다. 그래서 의식이 어떤 생각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감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인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뭔가 알아채는 자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의식은 무엇이냐? 의식은 이 모든 것의 근원, 알아차림의 근원, 모든 삶의 근원, 모든 인식의 근원, 근원에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의식이다. 그래서 굳이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없는데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무의 자리 또는 공의 자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 무상대도, 무, 공, 무한하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한계가 없고 규정할 수가 없지만 무한히 존재하는 그 무한한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의식의 실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러한 의식의 이야기는 불교의 그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그 깨달음과 같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보면 나오는 그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인지하는 그 자리, 그 공의 자리, 그 무의 자리, 일체유심조의 그 마음의 자리. 우리가 흔히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 감정과 생각 그 전에 그 마음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을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의식을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쩌면 들으시는 분들은 더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아주 두리뭉실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말로 전달되기 어려운 걸 말로 전달하다 보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무, 공 이 얘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순수한 의식의 경험, 체험은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체험을 하실 때 비로소 이거였구나. 그 경전에서 성현들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이 머리로는 전혀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고 실제로 그 지형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듣고 이해하는 걸로는 지도를 보는 거랑 비슷하다. 지도를 보는 거랑 실제 가서 그 지형을 체험하는 거랑은 아주 큰 차이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3차원의 인식의 틀로는 이 4차원에 대한 인식이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의식 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의식이 성장한다. 그럼 의식 성장이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 의식의 속성은 무한하다라는 속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무한한 의식이 유한하게 규정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계속 하게 돼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육체에 일단 한정이 되고 내가 또 이 감각으로 인지하는 이 많은 삶의 형태, 그 유한한 형태대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 유한한 형태가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남자로서 살아야 되고 또는 여자로서 살아야 되고 우리 집의 가정 환경, 형제 관계, 어떤 종교, 그리고 나는 몇째야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라는 사람의 형태가 유형의 형태로 이제 규정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식이 무형에서 유형으로 바뀌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에고가 형성된다, 자아가 형성된다, 고정관념이 만들어진다, 나라고 하는 상이 만들어진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의 형태, 어떤 굴레가 만들어집니다. 그 굴레를 또 카르마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제 원래는 아주 무한했던 의식이 특정 모양을 갖기 시작해요. 별 모양을 갖기도 하고 네모 모양을 갖기도 하고 세모 모양을 갖기도 하고 우리가 이러한 특정 유형의 모양을 갖는 이유는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양을 갖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라는 형태를 잘 또 보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유형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원래의 이 의식의 속성은 무한한 걸 원합니다. 원래가 속성이 무한하죠. 이 무한함을 계속 회복하고자 하는 게 우리 의식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해요. 우리의 의식은 늘 지향을 해요. 이걸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하고 끌어당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의식이 원래의 속성을 회복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원래는 무형이었는데 유형이 되면서 겪은 또 많은 일들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넘어가면서 회복하는 그 과정, 이 과정을 의식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원래의 이 무형이었던 의식이 유형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기 시작했고 이 형태를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많은 경험들을 하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작은 원함들이 생겨요. 이 작은 원함은 주로 생존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한이라고 부릅니다. 더 무언가 소유를 못한 한, 그리고 무언가 인정을 받지 못한 한, 편안하고 안락하고 싶은 그런 한, 이런 한들이 존재를 하죠. 이런 한들을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자면 작은 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형의 존재로서 느끼는 결핍과 또 충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작은 원함들인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의 속성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의 한, 무를 회복하는 그 바램, 이걸 이제 큰 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큰 바램, 이 큰 한은 나의 원래의 속성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원래의 무의 상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왜냐? 원래가 그 모습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 의식은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무언가를 원해요. 그러한 작용들을 우리가 의식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가장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형태는 생각,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의식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의식의 속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의식이 아주 자유로웠고 그 무한했던 그 상태로 계속 회복해져가는 그 과정을 바로 이 의식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라든지 그리고 몇 가지의 자기의 능력이 개발되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목적이 있고 가야 될 방향이 있는 게 바로 의식 성장이에요. 자신감도 생기고 밝아지고 말도 잘할 수 있게 되고 성취를 더 잘 이룰 수 있고 성공으로 더 다가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의식 성장의 그 과정에서 오는 부산물이지 요것 자체가 의식 성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식 성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으면 이 표를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의식 레벨표인데요.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이 정신과 의사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걸 직접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이분의 스승님이 계세요. 레스트 레븐슨이라고 그 세도나 메소드라고 하는 명상을 창안하신 분인데 이 동양적인 명상 수행법을 서양인들의 어떤 그런 의식 체계에 맞추어서 잘 만들어 놓으신 게 그 세도나 메소드라는 명상법이고 이걸 체계적으로 집대성을 해서 이 의식의 성장에는 단계가 있구나 라는 걸 만들어 놓은 표예요. 의식 성장의 어떤 하나의 지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궁극적인 성장의 끝은 무, 깨달음, 공이다. 이걸 향해서 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다. 그런데 그 무라는 단계, 무라는 것을 원래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유형의 형태를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단계들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해놨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유형의 형태를 갖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생존의 한이 너무나 깊어. 그게 바로 이제 아래 단계에 나오는 그 피해의식들에서 나오는 감정, 행동들인 거죠. 그리고 이걸 점점 회복해가는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있는 주인의식, 원래의 속성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이제 그런 단계가 여기 위에 파워의식의 단계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게 이 의식 레벨 표고요. 제가 다음에 한번 의식 성장과 의식 레벨의 이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의식은 무이고 공인데 어떤 형태를 가지면서부터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작은 한들, 이 한들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의식의 원래의 상태였던 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식 성장이고 의식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좀 저도 이 다른 차원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말로 전달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체험의 영역을 말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말이 되게 모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에 공감을 하고 와닿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의식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